안녕하세요. 오늘 2024년 11월 29일 금요일 저녁 8시 줌 강의를 맡은 나길원 대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줌 강의는 연세가 많으신 시니어 분들과 블록체인에 대해서 기초가 없으시거나 전혀 모르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합니다. 아주 기본적일 수 있고 자주 반복될 수 있어서 우리 시니어 분들하고 일하다 보니까 아주 기본적인 내용도 자주 반복하고 또 여러 각도로 이해하도록 강의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됩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12월 26일이 무슨 날이죠? 네, 송년의 날. 자, 송년의 날은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역사의 서막이다. 자, 이런 전제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메타 베스티스트가 과연 뭘까? 메타 베스티스트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인류 역사 최고의 스포츠 게임인 경마를 메타버스 NFT P2E 게임으로 재탄생시켜 소유권이 인정된 가상의 NFT 경주마가 아레나 스타디움이라는 가상 경기장에서 전 세계 게임 유저를 한 곳에 모아 경쟁하며 즐기는 신개념 블록체인 게임이다. 너무 멋진 말인데요. 이 안에 필요한 모든 단어가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메타버스, NFT P2E 게임, 소유권이 인정된 가상의 NFT 경주마, 아레나 스타디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합쳐서 블록체인 게임이다. 자, 이 내용들을 앞으로 하나씩 살펴보는데, 자, 오늘 공지사항 먼저 간단한 거니까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코인을 전송할 때요, 토큰, 코인 전송할 때, 또 처음 플랫폼에 접하신 분들은 당연한 줄 알고 계실 수 있어서 공지를 해드립니다. 토큰을 여러분이 전송을 할 때는 반드시 수수료가 가스비라고 그러죠.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자, 저희 플랫폼이 트론 기반이다 보니까 트론, TRX가 수수료로 지급되죠. 메타 F, 메타프 토큰, 메타 S, 메타스 토큰을 전송할 때는 F 토큰이나 S 토큰이 있으면 그 자체로 수수료가 차감되고 아니면 트론이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전송을 여러분이 수합을 했고 전송을 신청을 했는데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은 아마도 그 지갑 안에 아주 적은 양이지만 필요한 수수료만큼의 토큰이 없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소량이지만 토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공지해 드립니다. 수업을 할 때 보면 여러분들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처음 또 접하신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외부의 거래소에서 우리가 토큰을 구매해서 지갑으로 들어왔죠. 앱으로 들어왔을 때 보통 메타 애플을 가지고 들어오죠.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메타 캐시랑 바꾸죠. 수합한다 그러죠. 그래서 메타 F가 메타 캐시로 바뀌고 반대로도 되죠. 메타 캐시를 메타 F나 USDT나 메타 S로 수합할 수 있어요. 물론 트론도 메타 F로 수합되죠. 이 수합 비율은 여러분이 이렇게 다 계산해서 나와 있어 자동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뒤에 밑에 표시되어 있는 비율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트론 수수료가 발생한다.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공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또 처음 오시거나 아직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공지 드리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문의사항이나 건의사항이나 상담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여기 줌에 들어오신 거는 웹 세미나라고 그런 웨비나 창이죠. 저처럼 강사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여러분 닉네임만 올리고 뭐 여기다가 건의하거나 문의하거나 상담하는 걸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그런 것이 필요하면 1대1 어드민으로 텔레그램에서 올리시고 이 웨비나라든가
또 텔레그램에도 공개된 방에서 개인정보를 올리지 않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것은 상식적이지만 가끔 처음 오신 분들이 잘 모르셔가지고 그러시겠죠. 여기 웹인의 창에다가 여러 가지 문의 같은 걸 올리시는데 올려도 답변 드리질 못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공지 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 레이싱을 방금 전에 4시에서 6시 레이싱에 참여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회원님들. 자, 레이싱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여러분 레이싱에 직접 참여 안 하셔도요. 우리 회원님들은 모두가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유튜브에 채널이 있죠. 유튜브 채널 들어가면 이렇게 실시간 채팅을 할 수 있어요. 이 유튜브 레이싱 주소는 항상 공지되기 때문에 그 주소를 클릭하시면 되겠죠. 여기에 응원, 격려 메시지를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메시지들은 전부 모아가지고 여러분 전 세계에 글로벌 마케팅 할 때 자료로 사용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에는 화이팅! 잘한다! 수고하십니다! 뭐 이런 내용들, 이런 글들을 올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실시간 채팅에 올려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채팅. 자, 그리고 우리가 송년회 날에 대해서는 언제죠? 12월 26일.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강사님들이 계속 이야기 드려왔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정 상세한 부분은 생략하고 이 송년회 날에 대한 중요성만 몇 가지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메타프 그룹이 바로 송년회 날을 계기로 해서 글로벌 시대를 선포하는 일종의 축제라고 생각해도 돼요. 딱딱한 어떤 행사가 아니고요. 즐길 수 있는 행사입니다. 송년회 날을 또 비즈니스로 잘 생각해 보시면 절호의 기회죠.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소개하고 추천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오늘 제가 강의하려고 하는 중요한 내용 중에 테마 중에 하나죠. NFT 말이 있습니다. 이번에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이 총 몇 명이나 되죠? 3만 명이나 됩니다. 엄청나죠? 뭐 제가 듣기로 지금 일산 킨텍스에서 일반 회사가 이만한 규모 행사가 뭐 진행된 적이 없다고 그래요. 대단한 일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NFT 말이에요. 3만 마리 말이 증정되죠. 이 말 의미는 좀 뒤에 가서 또 설명드리겠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자, 이런 대규모 행사 갖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행사가 끝나고 나면 회사 차원에서 온라인 마케팅을 대대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기점이 된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그동안 오랫동안 회사가 준비해 놓았던 필리핀 시장을 이제 오픈하죠. 필리핀은 이 NFT 게임 마켓에서 보면 전 세계에서 아주 중요한 시장이기도 해요. 이 송년회 날이라는 게 바로 글로벌 시장에 선점을 하고 시장에서 선두 기업으로 계속 성장하는 어떤 계기가 그런 포문을 여는 거죠. 이렇게 행사가 끝나고 나면요, 해가 바뀌고 날 때, 이건 개인 의견입니다만, 뭐 틀렸다고 생각 안 들어요. 양자도약 하는 시기가 된다. 언제가? 2025년은 바로 퀀텀 점프를 하는데, 지금 규모가, 회사 규모가 자산 규모로 볼 때 약 1조 원 정도 규모인데, 아마 2025년 상반기 1분기만 돼도 한 10배 이상, 아마 잘하면 100배까지 성장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한 이유가, 근거가 있어요. 자, 지난주에 제가 강의를 하면서 자산 불평등 시대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좀 어려웠고 좀 생소했을 수 있습니다. 잘 못 들었다는 분도 계시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다가 녹화할 때는 영상 부분을 편집해서 올려드렸는데, 자,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사냐면 자산
불평등 시대에 살고 이때 가장 중요한 자산 하나로 제가 NFT 자산이 있다. 여기까지 설명을 지난주에 드렸어요. 그럼 자산 불평등 시대가 뭐냐? 처음 듣는 분을 위해서 요점만 정리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학자들이 2010년부터 이런 정의를 내렸는데 얼마 안 됐죠. 10년밖에 안 됐는데 그 이전까지는 이런 거예요. 소득을 가지고 모든 걸 평가했어요. 너 얼마 버니? 연봉 얼마니? 이런 게 기준이었어요. 경제 수준을 측정할 때. 그런데 세상이 확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뭘로 측정하느냐 하면 뭐요? 자산이라는 걸 갖고 측정합니다. 자산. 자산. 에셋이라고 부르죠. 에셋. 자산을 갖고 측정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소득 수준이 아니고 월급 얼마니, 연봉 얼마니가 아니고 너 자산이 얼마 있니? 이겁니다. 자산 수준으로 평가되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생겼죠. 뭡니까? 소득은 올라가는 게 그렇게 왜 엄청나게 오르지 않는데 이놈의 자산이 그게 부동산이든 금융자산이든 주식이든 심지어 우리가 말하는 가상자산이든 블록체인 가상자산이든 이러한 자산이 인플레이션이 심한 거예요. 엄청나게 올라가 버리니까 진입장벽이 어때요? 엄청 높아요.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거죠. 사례. 열심히 저축해서 직장인이 아파트 하나 살려고 그랬더니 월급은 별로 안 올라가고 쥐꼬리만큼 이렇게 나오는데 1년, 2년 가도 얼마 안 오는데 아파트 값은 몇 년 사이 수십 배 올라버리네. 그래서 자산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산 진입장벽이 올라가요. 지금은 자산 불평등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큰 엄청난 변화를 메타 트렌드라고 그러는데 메타 트렌드예요. 안 바뀌어요. 이건 이제 굳어졌어요. 그러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좀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것이냐, 재정적 자유를 누릴 것이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유망한 자산을 발굴해야 합니다. 자, 이 얘기를 몇 번에 걸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처음 또 들으시는 분을 위해서 잠시 보충 설명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자산 불평등 시대에서 하나 주목할 자산이 하나 있다. NFT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제 NFT도 많이 들은 분들은 너무 익숙하지만 혹시 오늘 또 처음 듣는 분을 위해서 NFT도 잠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 네 가지 부분을 뒤에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NFT 이야기를. 이 NFT 시장은 디지털 자산이 소유권으로 인정되는 혁명 같은 일이 일어나갑니다. 이 NFT 시장은 디지털 자산이 소유권으로 인정되는 혁명 같은 일이 일어나갑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셀카 1000장이 16억 원에 팔리는 시대입니다. 자, 디지털 자산이 소유권으로 인정되는 시대, NFT. 자, NFT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념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에 들어가시고 또 전문적인 이런 강의를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 검색하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역사를 한번 압축해서 설명드리도록 하죠. 블록체인이 2008년도에 비트코인 백서에서 시작해가지고 2013년도 이더리움 그리고 한 10년쯤 흘러가면서 세상이 쫙 자리가 잡히죠. 그 중간에는 뭐 ICO 열풍에다가 암호화폐 이런 것도 지났어요. 다 지나고 드디어 2020년대가 오니까 자리가 잡혔어요. 2020년에 디파이, 2021년에 NFT, 2022년에 다오, 그리고 2023년, 24년 현재에는 AI가 전 세계를 뒤집고 있죠. 학자들은 말합니다. 2030년이 되면 메타버스 시대가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주요 기술 중에 AI, VR, AR, 홀로그램 뭐 이런 것들이 접목돼 가지고 새로운 자산 하나 만든 게 있어요. 뒤에서 또 설명드립니다. 이 자산 이야기는. 자, NFT가 뭔지 아주 기본적인 얘기만 드릴게요. NFT, Non-Fungible Token. 우리말로 대체 불가 토큰, 대체 불능 토큰 이렇게 번역하죠. 대체 불가능하다는 말은 교환이 불가능하다, 유일하기 때문에 이런 의미고 그 덕분에
중요한 데 쓸 수가 있죠. 소유권 증명에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것을 여기 어르신들, 시니어분들을 위해서 뭐라고 했냐면 문서와 같아 등기 문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 가치가 있다. 주로 이제 디지털 아트라든가 음악, 게임 아이템 말하는 게 게임. 자, 이러한 걸 제작하는 아티스트나 제작자들이 직접 만들어서 팔 수가 있죠.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의해서 또 이 NFT가 커뮤니티를 만들고, 즉 공동체를 만들고 거기에 가치 부여를 할 수 있는 DAO, DAO를 열기도 합니다. 지금 말한 단어들은 반복해 들으시기 때문에 조만간에 익숙해질 겁니다. 그러면 NFT가 있으면, 즉 대체 불가 토큰이 있으면 반대는 없냐? 당연히 있죠. 대체 가능 토큰이죠. 우리가 흔히 쓰는 토큰들이에요. ERC20, 이더 기반이죠. 그러니까 대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송도 하고 모든 걸 쓰죠. 이건 스마트 컨트랙에 의해서 표준 인터페이스니까 누구나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장점은 보안성이 뛰어나고 효율성이고 확장성이 뛰어나죠. 약간의 단점이 있다면 비용이 좀 많이 들어요. 이 이더리움이 가스비 많이 든다 그러죠. 약간의 또 기술적인 부분에 이중 승인 문제, 물론 이걸 해결하는 기술도 요즘 연구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조금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나온 거가 트론 기반이죠. TRC20. 지금 우리가 우리 플랫폼에서 쓰는 거요. 메타베스티스트 플랫폼에 쓰는 것은 현재 트론 기반이죠. 수수료 가스비 낼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트론 TRX 낸다. 앞에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NFT와 지금 말하는 대체 가능 토큰은 서로 상대적인 거예요. NFT가 의미를 갖는 것은 NFT가 조금 전에 말한 자산 가치를 지니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등기 문서 같아서. 이것은 바로 디지털 자산의 뭐다? 혁명입니다. 정말 그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NFT를 조금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알게 되면요. 여기서 신흥 부자들이 많이 태어나요. 이건 감히 개인 의견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부자 되는 길이 별로 많지는 않은데 이 디지털 자산에서 특히 NFT에서 부자들이 엄청 많이 태어날 거라고 예측합니다. 그 중에서도요, 메타F 그룹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자들이 탄생할 거라고 제 개인 소견입니다. 자, NFT 역사에서 기회를 보기 위해서 약간의 NFT 역사를 한 번 더 보충 공부하는 거라서 아마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유튜브 들어가면 너무 잘 나와 있죠. 개념만 짚고 넘어갈게요. 한 4개 정도만 짚어볼 거예요. 크립토 펑크, BAYC, 그리고 엑시 인피니티, 그리고 메타 H, 여기까지. 요만 짚어보겠습니다. 자, 크립토 펑크는요, 아주 단순한 이미지 컬렉션이요. 그냥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BAYC는 조금 더 발전해가지고 생태계를 구축하고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한 다오가 만들어졌었어요. 엑시 인피니티는요, 여기다 P2E, 즉 게임, 돈을 버는 게임 시대를 개막했죠. 그리고 메타버스의 가능성을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고 바로 이 앞에 3가지 시대를 거쳐가지고 최근에 완성된 거죠. 가장 최신작이라고 할 수 있죠. 기술적으로 더 많이 결합됐어요. 완벽한 3D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메타 H. 자, 참고 자료예요. 잘 모르셔도 됩니다. 아, 이런 게 있구나.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NFT 컬렉션에 대해서는 아직도 설왕설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미 자리 잡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나간 거지만 한번 이런 단어들이나 개념을 알아둘 필요가 있어서, 자, 요거 한번 맨 처음에 NFT의 어떤 시조라고 할 수 있어요. NFT 시장을 열어줬다고 할 수 있어요. 크립토 펑크. 이게 생긴 게요, 픽셀 그림인데 이 꽁지머리 뒤에 이렇게 해놓은 거잖아요. 꽁지머리. 이게 뭐냐면 그 당시 언제입니까? 2017년도에 사이버 펑크 운동을 하는 전자 음악 있지 않습니까? 이 아티스트 데르프 펑크라는 사람의 영감을 받아서 요거를 이미지화한 거예요. 그런데 아주 심플한 거죠. 그림도 복잡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픽셀 그림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거 그냥 아무 가치도 없을 수 있는 이것에 NFT화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제일 비싼 거는 무려 $2,370만.
평균적으로 수백만 달러가 넘었어요. 사실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림도 아니에요. 이거 뭐 그림이에요. 그냥 예? 아이콘 그런 건데 이 당시요 2021년 이 당시에 전 세계가 NFT 아트 열풍이 일어났는데 엄청 비싸게 팔린 게 6,930만 달러까지 갔죠. 물론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많이 바뀌었어요. 한때 이까지 올라갔었다. 자, NFT 역사에서 중요한 획을 걷는 플랫폼이 하나 있는데 바로 BAYC라고 하는 거죠. 지루한 원숭이. 이 컬렉션은요, 일반 컬렉션하고 조금 다른 거면 단일 그림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었어요. BAYC가 지루한 원숭이 요트 클럽인데 생태계가 있었다. 그리고 커뮤니티의 멤버들 이거 소유한 사람들에게 수익 창출하는 일을 해줘가지고 당시에선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창업적으로 개인적으로 갖다 쓸 수 있게도 했어요. 물론 지금은 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한때 올라갈 때 민팅했을 가격 기준으로 한 1200배 정도 올랐죠. 대박 났었죠. 근데 우리한테 이제 중요한 컬렉션이 하나 있어요. 게임 프로젝트인데 바로 엑시 인피니트죠. 이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지금 플랫폼이 회사 어디 있어요? 베트남이죠. 베트남에서 개발했어요. 이 엑시도 베트남에서 스타트업이 만든 거죠. 스카이 마비스라고는 개발사가 만들었는데 P2E 성공한 P2E죠. 플레이 투 원 게임으로 돈 버는 게임. 자, 이게 베트남에서 만들어서 어디서 대박을 냈냐면 바로 필리핀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어요. 지금 우리 메타페이스티스트가 베트남에서 지금 출발해가지고 바로 올해 필리핀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내년에 필리핀이 오픈하죠. 그러면 전 세계 시장이 빵 터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게임 업계에서 특히 NFT 게임에서 필리핀은 전 세계 어떻게 보면 전초전이에요. 전초전. 우리 이 시장에서 승부가 나면 전 세계 확산되는 건 뭐 순식간이에요. 엑시가 중요한 것은 우리하고 유사한 플랫폼이고 이미 가능성을 열어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대부분의 것은 엑시가 다 해왔던 거고 거기에 부족한 것들 또 빠진 부분들을 우리가 이미 보완을 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NFT 역사를 이렇게 간추려보면 크립토 펑크에서 BAYC 거쳐서 드디어 게임인 엑시 인피니티 건너가지고 바로 우리가 뭐예요? 4차 산업의 기술을 접목한 메타버스 플랫폼이에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기존 거하고는 비교 불가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이건 중요하지 않고 자, 엑시 인피니티의 경영진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앞으로 뭘 만들려면 블록체인 게임이 이용자가 블록체인 게임을 하고 싶어 할 정도로 가치 있는 걸 만들어야 한다. 근데 이 이야기는 저희 강한철 회장님이 하시는 이야기더라고요. 게임을 하는 사람이 정말 폭 빠질 만한 걸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그걸 만들어 놓은 거죠. 저 또 하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이제 게임들이 뭐와 결합을 하냐면 결제 플랫폼과 결합을 해서 쇼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걸 이미 실험하고 만들고 있다. 앞으로 글로 간다. 자, 이 회사는 엑시는 성공한 기업일 수는 있어요. 한 자산을 꽤 많이 만들었죠. 수십조 원을 만들었는데 벌써 6년 됐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이제 다음에 뭐 할 거라고요? 이용자가 정말 게임하고 싶어 하는 그런 걸 만들고 쇼핑, 결제 시스템을 붙여서 가는 거다. 근데 이미 이런 것들을 어디서 만들었어요? 메타베스티스트에서 구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서 있습니다. 일반 그냥 단순한 비교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주인공이 누구예요? 말이에요, 말. 근데 이 말을 이번에 행사에 오는 3만 명에게 랜덤으로 주잖아요. 랜덤으로 뭐 레전드리 받는 분도 있고 에픽 받는 분도 있고 레어 받는 분도 있고 커먼 받는 분도 계시는데 어느 걸 받아도 다 남는 장사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누가 이렇게 티켓 우리가 내부에서 할 때 VIP가 3만 원인데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너 이거 3만 원 내고 사도 있지? 몇 배 남아 몇 배. 커먼만 해도 그냥 원가만 14만 원짜리고 운점은 레전드리 84만 원이야. 야, 이거 근데 이게 그게 문제가 아니야. NFT 말 한마리가 억대 가는 건 그냥 얼마 안 남았고 이건 제 개인 의견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 아파트 한 채 돼 임마. 이거는 방송 용어 아니네. 어쨌든 여러분 이 얘기 한마디 할게요. 잘 키운 경주마 한 마리가 여러분의 운명을, 저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잘 키운 잘 키운 경주마 한 마리. 경주마 한 마리가 어때요? 여러분의 운명을, 저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잘 키운 경주마 한 마리가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말이 아니고 현실이 곧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앞에 지금 게임들이 어디로 발전하냐면 게임에서 메타버스랑 결합해서 엑시 인피니티에서 가능성을 보였고 드디어 메타베스티스트가 그걸 완전히 펼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런 시대가 열리는 거죠. 학자들은 말하기를 2030년쯤 되면 완전히 메타버스 세상이 될 거라고 주장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 메타버스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도 한번 복습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개념은 책에서, 소설책에서 나왔어요. 1990년대에. 그리고 벌써 2000년대가 됐죠. 간단하게 역사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처음 소설책에 1992년 소설책에 나왔는데 소설책 이름은 스노우 크래시예요. 여기 메타버스라는 가상세계 이야기가 첫 번째 등장하죠.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2000년대 좀 가까이 오면 1990년대부터 게임들이 많이 등장해요. 게임에서 먼저 이런 걸 구현합니다. 가상세계. 아이들이 아주 그냥 엄청 빠져서 하는 미치는 그런 게임들 있죠. 이 MMORPG라고 하는 대규모 다중 이종자 역할 게임이라고 하는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이런 것들이 여기 있는데 요즘에 주변에 아이들 보면 여기 이 게임 안 하는 아이들은 없을걸요. 여기에 전 게임들은 가상세계, 가상공간에서 펼치는 뭐 여러 가지죠. 이런 게임들이 벌써 먼저 선점을 해서 메타버스를 구현하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메타버스를 좀 더 리얼하게 보여주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2000년대 초반, 2003년인데 세컨드 라이프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이거 나왔을 때요. 야, 세상이 확 바뀌었구나. 정말 놀랬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저도 입점해가지고 한동안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이게 계속 나가지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최초로 이 가상 공간 안에서 상업적인 행위를 했어요. 뭐 땅도 만들고 가게도 내고 장사도 하고 돈도 벌고 기타 등등등. 오늘날에 지금 우리가 메타버스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미 구현을 해봤던 거죠. 2000년 초에 이미 영화에서 본 거지만 최근 2018년도에 개봉됐던 영화가 있습니다. 레디 플레이어 원. 레디 플레이어 원. 역시 영화는 영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제작자이고 감독인데 스티븐 스필버거 영화 잘 만들어요. 근데 여기에서 메타버스는 오아시스라고 나오는데 이 게임 안에서는요 우리가 지금 지금 경험하는 것들을 하고 있어요. 게임 아이템을 가지고 현실 세계에서 뭐 하느냐 돈이 되는 거예요. 코인을 바꿔서 NFT가 되는 거예요. 이 게임 내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먼 미래가 아니고 거의 저는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내에 인공지능 기술이 가미되니까 자, 메타버스 내에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가미되는 시대로 넘어왔어요. 근데 이걸 이미 이걸 생각하고 구현하고 있는 분이 있는 거죠. 경주마에 인공지능이 탑재됩니다. 우리 경주마예요. 경주마가 그냥 경주만 하지 않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제 의견은 이것은 메타베스티스트는요. 게임의 차원을 이미 넘어섰어요. 단순히 게임이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게임의 차원을 넘어섰어요. 4차원 메타버스 게임이다. 자, 우리가 1990년대 소설에 나왔던 게 2000년대 가상 공간에서 뭐 장사도 하고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을 구현했던 세컨드 라이프 이후에 영화에서 게임 아이템이 현실 세계에서 자산이 되는 NFT 이런 게 나오고 지금은 어디로? 바로 인공지능을 탑재해가지고 AI, NFT 시대로 넘어왔죠. 자, 이런 것을 메타 트렌드라고 부르는데요. 메타 트렌드 이야기는 다른 강의에서 제가 해드렸는데 큰 변화예요. 변화가 굳어지는 거죠. 자, 이 메타버스 세계는 메타 트렌드의 한 부분이라고 보면 자, 과거에는 메타버스를 이렇게 이해했어요. 현실 세계를 확장하는 가상세계다란 개념이야. 근데 현재는 어떤 걸로? 바로 게임 세계가 그걸 구현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쇼핑, 금융 이런 것들이 다
메타버스랑 연동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현실과 가상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옛날 버전이에요. 지금은 현실과 연결되는 가상세계죠. 현실의 확장이다. 이렇게 봐야 맞습니다. 자, 메타버스가 상업적으로 가기 위해서 디파이, 블록체인에서 탈중앙 금융이 시작됐죠. 이게 지금 어디로 왔어요? 게임파이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자, 학자들은 지금 게임파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게임이요, 이런 쇼핑보다 훨씬 빠르고 앞서 있고 여기서 구현된 것들이 이제 쇼핑, 금융 이렇게 간다고 봐도 됩니다. 게임파이는 게임의 금융화다 이런 뜻이고요. 자, 플레이어가 게임을 하면서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메타프 글로벌에 들어와서 앱에 들어와 가지고 우승마 맞추면 어떻게 돼요? 상금 타잖아요. 이런 거예요.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플레이어가 게임 내에서 자산, 아이템을 팔고 사고, 여러분 말도 팔고 사고, 이 안에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잖아요. 거래 수익이 창출되고, 물론 여기 안에 F코인이나 S코인을 채팅창에서 P2P로 거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이 게임파이 시장이고, 게임파이라는 개념도요, 2020년에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얼마 안 됐어요. 자, 블록체인의 모든 것이 정리된 거는 2020년 이후에요. 겨우 4년밖에 안 됐어요.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데 착각이죠. 이 블록체인의 이면에는 2008년 이전에 벌써 다 준비됐고요. 10년 전부터 1990년대부터 이런 흐름이 있었던 거죠. 자, 블록체인이 지원하는 금융 요소를 가진 게임을 뭐라고 부른다? 게임파이라고 부르고, 이게 가능한 건요, 비탈릭 부테린이 이더리움 기반으로 NFT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사실 NFT가 없었으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물론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겠지만, 그래서 이게 최초로 정립됐던 게 엑시 인피니티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자, 우리는 엑시 인피니티보다 훨씬 발전된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물론 디자인이 이 시장 좀 더 나가면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 영역 자체가 훨씬 더 커요. 그리고 생태계 자체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큽니다. 자, 오늘날에 수많은 블록체인 게임들이 지금 태어나고 있고요. 여기에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이 디지털 지속성을 뭘로? NFT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자산이 되는 거죠, 자산. 이 자산 가치를 지닌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냥 게임 아이템하고 지금의 아이템은 차원이 달라요. 지금은요, 이 메타버스가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일부겠지만, 메타버스에서 지금 가장 먼저 핫하게 떠오르고 자리 잡힌 게 뭐냐면 게임이에요, 게임. 게임이라고. 그리고 쇼핑, 그리고 마지막에 금융, 이런 것들이 자리 잡히죠. 물론 일부 가상 공간에 온라인 토지 개념이 있고, 지금 일부는 자리 잡히고 있지만, 이거보다 여기 안에도 결국 뭐가 들어가냐? 수익 창출이고요. 그 수익 창출 가장 큰 세계가 뭐냐면 게임파이예요. 게임파이가 훨씬 팽창하고 속도 빠르고, 그리고 이 안에 다른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게임파이에서 어디로 간다고 보냐면 진정한 메타버스 경제가 출현할 수 있다. 조금 역설적이지만 개인 의견입니다. 제가 전문 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할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메타버스가요, 추상적으로 이론적으로 구현해도 소용없어요. 현실에서 돈이 벌리고 게임 유저들은 매우 현실적이죠. 그래서 메타버스에서 실제 경제가 출현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전문가들은 메타버스 경제라고 부릅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야겠지만 이미 성급한 학자들은요, 메타버스 경제가 실물 경제, 일부 국가의 실물 경제보다 능가할 거다, 규모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게이머가 전 세계 게임파이에 참여한 게이머가 한 수억 명인데요. 예를 한번 단적으로 들어볼게요. 저희 지금 메타페이스 플랫폼이 현재 자산 가치가 올해 현재 기점으로 볼 때 약 1조 원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1조 원. 그런데 이거 내년에 필리핀 폭발적으로 움직이고 전 세계 오픈되면요, 제가 생각할 때 유저가 여기 영입되는 건 너무 쉬운 일이고, 이 시장 규모가 여기다 아이템 샵이 제대로 가동되기 시작하면 10배 증가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10조 원 규모로 가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오프라인에서 굴뚝산업에서 이런 것은 상상할 수 없죠. 아마 지금 갖고 있는 이 비디오 게임 시장 있죠? 비디오 게임 시장들이 이 NFT 게임 시장으로 점점 이렇게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비디오 시장 규모가 훨씬 큽니다만 점점 메타버스 안으로 들어오는 거 있죠? 여기는 블록체인 기술이 절대 필요하고 NFT가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게임파이 시장이 성장하는 추세에 있다. 급성장입니다. 급성장. 게임파이가 왜 성장을 하느냐?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재미만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요? 돈, 즐거움 플러스 재정적 혜택. 근데 그것도 잔돈푼 이런 게 아니고 엄청난 자산을 만드는 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가능하죠. 토큰이 가격 상승도 일어나고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폭발적으로. 자, 이런 부분들은 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공부하겠지만 게임파이가요. 지금 전체 블록체인 시장이 가라앉았을 때도 암호화폐 시장이 침체할 때도 게임파이만이 계속 꾸준히 상승하고 있더라. 전문가들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게임파이의 미래는 밝다. 왜? 재미와 수익과 디지털 자산의 가치가 결합해 그냥 폭발적으로 급상승하게 되어 있다. 여기에 누가 있어요? 메타베스티스트가 있다. 게임의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3차원 3D, 박진감, 스피드, 웅장함 뭐 이거 설명 안 해도 너무 잘하니까 여러분 요즘 레이싱 하면서 느끼잖아요. 이거 뭐 폭발하는 거는 순식간이라고 봐요. 지속적인 성장 수익 창출 플랫폼을 가지고 2025년이 정말 기대되는 것은 이번 행사에서 적어도 3만 마리의 말이 NFT 말이 풀리죠. 그래서 여기 계시는 회원님들을 포함한 전부 3만 명 이상이 NFT 말을 가지고 있고 제 생각은 이분들이 한 서너 명한테만 이야기를 해도요. 수십만 명으로 순식간에 불어날 거고 내년 아마 상반기 되면 대한민국에서 메타베스티스트를 모르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때 이제 아이템 샵이 서서히 열리잖아요. 하나씩 둘씩. 이 시장은 상상 불허. 수십 배에서 수백 배까지 커지는 시장입니다. 차원이 다른 거죠. 토크노믹스라고 그러죠. 토큰이 갖고 있는 경제. 이것은 NFT 말을 시장이 이거 2025년 기점으로 이렇게 폭발적으로 올라간다고 보고요.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이 들어가겠죠. 경매 아이템 기수가 정책되고 경매 시장이 폭발하고 물론 여기에 기반이 유저가 확충되는 거죠. 필리핀을 교두보로 해가지고 당연히 S 토큰도 어떻게 돼요? 배당률도 올라갈 거고 뭐 토큰이 또 일반인에게 알려지는 것이 바이낸스 상장하고 나면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F 토큰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왜? 게임 유저들이 들어올 때마다 F 토큰을 사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살 사람은 많고 팔 사람이 적으면 가격 올라가는 건 상식 아닙니까? 그래서 메타베스트 플랫폼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해봐라. 그러면 저는 그냥 오케이 따봉 이거죠. 메타버스 플랫폼이고 3D P2E 게임 플랫폼이고 이거 정리한 겁니다. 4차 산업 기술을 접목한 세계 최초의 플랫폼이죠. 경마를 모사한 게임이 기본의 테마에 있고 NFT 경주만은 디지털 자산의 저는 결정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로 최대로 게임파이가 확산돼서 S토큰으로 배당을 실현하는 배당과 투표권이 있는 거죠. S토큰은. 자, 이런 것을 공유 자동화 프로세스를 만들어냈어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DAO가 실현된 거죠. DAO. 탈중앙 자율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메타베스티스트 플랫폼은요. 회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향후 10년 안에는 이런 게임 플랫폼을 만나기 어렵다. 저도 그렇게 감히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이런 플랫폼을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무나 경영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안에 많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요. 자, 이 대목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더 듣겠지만 자, 그동안 했던 일들을 조금 요약해서 오늘 저는 NFT 경주마 이야기만 중심으로 좀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는 뭐를 했는가? 말에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을 했죠. 교배 출산을 통해서 NFT 경주마에 저희가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0만 마리가 올해 태어난 거죠.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뭐를 할 것 같습니까? 2025년부터 계속 뭐예요? 경주마를 명마로 만들어내야 되죠. 준마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명품, 명마가 되는 거죠. 명마. 명마를 만드는 일이 시작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할 일이에요.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요? 송년의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을에 대한 이야기도 체험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아, 이런 게 있었구나. 그 다음에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할 일. 이제 아이템 샵을 활용해가지고. 아이템 샵을 통한 경주마를 내가 어떻게 육성 관리하고 키웠냐에 따라서요, 천차만별로 가격이 달라집니다. 자, 이 일을 하기에 따라서 말의 가격이 천차만별로, 어떤 말은 수십 배밖에 안 오르지만 어떤 말은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 오를 수도 있다는 거죠. 시장 크기가 엄청나게 커져요. 지금은 올해까지는 뭐 천억 단위의, 수천억 단위의 시장이었으면 내년부터는 당연히 조 단위 시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은요, 조 단위 사업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들이 이제 육성 관리를 통해 가지고 말이 명마가 됐다고 합시다. 명마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다음에 누군가가 100억짜리 경매가 되는 일이 어떤 말에서 일어날 수가 있죠. 자, 육성 관리를 하면 잘 말을 키우면요, 강남의 아파트 우승 한 채가 눈에 경력이 보입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템 샵에 보면 비타민도 판매합니다. 비타민. 네. 헬스클럽 다니셔야 됩니다. NFT 경주마가요, 런닝머신 위에서 달려야 됩니다. 운동도 해야 됩니다. 기수들 교육받아야 됩니다. 기술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메타버스죠. 가상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교육들을 다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진행을 시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말을 언제든지 했잖아요. 육성 내가 관리하는 잘 게 기른 경주마 한 마리를 제값을 받고 정말 정당한 대우를 받고 판매를 할 수 있다. 또 레이싱을 통해서 10회 이상 빛나는 그 경주마를 1조 재산을 가지고 있는 뭐 사우디 왕자가 나는 100억에 사고 싶다. 이런 결과가 양산됩니다. 당신의 말을 100억에 사겠다. 이런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플랫폼은 단순히 그냥 경마만 하는, 게임만 하고 있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플랫폼, 그런 플랫폼이 아니에요. 차원이 달라요. 어느 날 제가 갖고 있거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말 한 마리가 잘 육성 관리를 해야 돼요. 자, 이게 2025년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어느 날 말 한 마리를 100억에 파는 날이 옵니다. 자, 이 말은요, 게임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 이 말이 게임 밖으로 이제 튀어나와요. 4차 산업혁명적인 기술을 이용해서 AI, 증강현실, 홀로그램이 접목돼서. 자, 이런 일들은 일어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자, 말이 여러 가지 현실 세계의 일들을 시작해.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저희 NFT 경주마를 가지고 승마를 할 수 있습니다. 살을 빼고 싶으면 고글과 슈트를 입고 나의 경주마와 아침마다 승마를 경험하시면 됩니다. 자, 이 기술적인 건 다 나와 있으니까 이제 말이 무한 변신하는 것은 무죄다. 경주마 잘 키워서 대표님들하고 저하고 부산 해운대도 놀러 가고 제주도도 놀러 가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자, 이 말은 저는 현실 세계에서 이렇게 봅니다. 이제 가상 세계에서 만들어졌잖아요.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집 안에 들어와 있고요. 현실 세계 이론이 된다고 저는 확신해요. 이제 여기에 한 가지가 더 필요한 게 있죠. 자, 회사는 굉장히 놀라운 블록체인 기반의 NFT, 경주마를 테마로 해서 메타버스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회장님께서 만들고자 하는 전체에 설계한 거에 한 20% 정도 완성했다고 합니다. 아직 그러니까 무궁무진하게 남았다는 얘기예요. 다 보여준 게 아니고 아주 일부만 지금 보여진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놀랄 일들이 무지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조직, 레벨을 가지고 5레벨 시스템을 가지고 지사를 중심으로, 자, 본사가 있고 지사가 있죠. 자, 이 지사를 중심으로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저도 이것을 몇 개월 동안 많은 분들과 진행하면서 기존에 우리가 했던 구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구나, 다르게 만들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최근에 많이 실감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사와 전문가들 많이 있죠. 네,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만들어야지만 구조를 잘 만들기만 하면 엄청난 소득의 기회, 부자로 사는 기회. 자, 이 내용들은 다음에 또 한 번 더 다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피스티스를 좀 정리해 보면 현재 2024년 현재 가치는 플랫폼 내의 자산만 갖고 보면 한 1조 원 정도를 형성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아이템샵이 앞으로 이제 가동돼서 2025년 된다면 10배는 기본인 것 같아요. 한 10조 자산으로 성장하죠. NFT 말이 천문학적 가치로 올라가는 건 정해진 수순이에요. 그리고 온라인 유저들이 팽창하게 됨으로써 메타표 토큰 거래량이 급증하고, 거래량이 급증해서 가격 올라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에 게임 내부에서 이 P2P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자, 이 대목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또 한번 공부할 일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플랫폼 전체 수익률이 증가하겠죠. 거래소도 증가하고 게임도 증가하고, 그러면 배당도 따라서 증가하는 건 상식적이지 않겠어요? 저는 메타페스티스 미래는 베리굿, 매우 밝다, 매우 밝습니다. 자, 말을 통해서 제가 본 것을 이제 정리해서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처음으로 시작했을 때는 2021년도에 첫 번째 교배를 해서 회사에서는 한 10,000마리 정도를 시장에 내보냈고, 그렇게 해서 올해 9월 달에 오면서 100만 마리가 태어나서 시장은 그동안 한 약 3천억 규모의 시장이 형성됐죠. 자, 여기서 P2P로 꽤 많은 분들이 수익도 창출했어요. 그런데 이제 2025년 내년도 아마 상반기에 일어날 일 중에 하나겠죠. 20만 마리로 줄어드는 일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이 다음에도 공부하시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가치는, 자, 희소성은 높아지잖아요. 5배로 줄어드니까 가치는 수십 배, 수백 배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시장 가치는 훨씬 커지죠. 그리고 2025년에 상반기에 아이템샵이 이제 기수도 풀리고 아이템샵이 열리면서 전체 시장은 10배 이상, 10조 이상, 더 크게 잡으면 100조 이상 이런 시장으로 급팽창한다. 언제 어디에 있어야 돈을 벌고 성공하느냐는 것은요, 제 회장님께서 이 말 하시는 이야기를 그냥 들으시면 돼요. 이 도도한 세계적인 흐름의 4차 산업의 길에 저와 함께 서 계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흐름이 여러분들 너무 빠르면 오랫동안 기다려야 돼요. 너무 늦으면 지나가 버렸어요. 아차, 못 찾잖아. 근데 지금 타이밍이 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이요, 3만 명을 여러분 초대해서 행사를 하고 있는 이 시점이 뭔 것 같습니까? 찬스 아닌가요? 저나 여러분들에게 자, 이 도도한 흐름에 메타 트렌드에 합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자, 더 할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자, 오늘 주말 잘 보내시고 남은 이야기들은 또 다음 주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존박입니다. 반갑습니다. 킬링보이스 항상 즐겨봤는데 제가 이렇게 나오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오늘 여러 노래 들려드릴게요. Sit back, relax and enjoy. 아침에 눈을 뜨면 네 생각이 나. 창밖을 바라보다 네 생각이 나. 그렇게 멍하니 또 하루가 흘러가.